자 인제 방송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월 31 일자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말 섭외하기 어려운 아 분이시죠. 예. 현직 인천시의원을 하고 계시고 요번에 지금 6.3 지방선거에 영종구청장 초대 영종구청장으로 이제 후보 등록하신 신성영 의원님 모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네. 인사 좀 어 소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후보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직 후보자는 아니고 저희가 국민의힘 정당에서 경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경선에서 영종구청장으로 경선 후보를 등록한 인천광역시의원 신성영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방구석 홈즈라는 거 운영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베스트 부동산도 운영하시는데 네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네. 모시게 돼서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신성영 의원님을 꼭 여기에 모셔 가지고 아 너무 같이 감사하죠. 라이브 방송 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전에도 한번 지역 단체 이 간부분께서 나오셔 가지고 네. 또 한번 신의원 의원님하고 예 "방송 나오셨으면 좋겠다." 요런 발언도 했었었거든요.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인제 라이브 인터뷰 시작을 할 건데 최근에 네. 의원님 근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현직 시의원이시니까 뭐 경선 준비도 하면서 어 의원직도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오늘 마침 저희가 임시회에 네. 폐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이따 우리가 다룰 공항 통합 통폐합에 대한 반대에 대한 5분 발언을 오늘 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인제 임시회가 폐회가 됐고 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지금 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각 정당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기초지자체장인 영종구청장 후보의 경선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까지가 경선의 선거운동 기간이었고요. 내일서부터 모레까지가 뭐 ARS라든지 여론조사 네네.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거는 뭐 책임당원 50% 일반 시민 50% 해 가지고 우리 영종 주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영종구청장 후보를 뽑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지금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 명의 후보가 네 있죠. 맞습니다. 조수진 후보하고 지금 네. 현직 구청장님이신 김장현 후보 청장님. 네. 청장님하고 신의원님하고 이렇게 네. 세 분인데 뭐 일단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당장 이거를 에이아스는 투표를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녹화 방송하면 좋긴 좋은데 네. 라이브 방송으로 한다는 점. 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니까 중간중간에 좀 끊기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서두에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공항공사 통합 결사 반대를 하시면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지역 내 이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정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을 통합하려는 네. 이유가 뭐 물론 뭐 이유야 뻔하겠지만 신 의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5분 발언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사안을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정부랑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 공항 통합을 추진하는 거를 철회를 촉구를 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작년 12월 국무회의하고 네. 업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 주관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재경부에 지시를 해서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공기업들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네네. 뭐 5대 공사 그 개발공단이죠. 뭐 네네. 우리 인천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옹진에 있는 그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네. 남동공단이 하는 건데요. 네. 그런 5대 발전 공기업도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재경부가 또 덩달아서 발표한 게 뭐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인천의 발전의 원동력이죠. 네. 인천국제공항 공사하고 그 14 개의 지방 공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김포공항도 여기서 운영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요렇게 세 개를 통폐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재경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각 공사공단에다가 의견 음. 조회를 보냈어요. 그게 3 음. 월 15 일이고 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팩트 체크를 했던 거는 3월 15일날 재경부에서 각 기관에다가 의견 조회를 보낸 것들이 대거 신문에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정부 여당하고 집권 여당 정부하고 집권 여당은 아니죠. 정부에서 네네. 이걸 추진하는데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반대 우리 인천은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인천국제공항이 당연히 인천의 어떤 성장 원동력인데 그렇죠. 그런 성장 원동력에 어떤 재정이라든지 인력이 지방으로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은 적어 가요, 청원 경찰께서. 어떤 그래요? 주제로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냐고 적어 가세요. 네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이런 시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설명이 길어지긴 네.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사실 본회의에서 제가 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좀 다투었 예. 오늘이요. 원래는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결의대회라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막 음. 폰보드도 만들고 뭐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렇게 결의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양대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네. 그걸 제가 두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하자." 그런데 음. 당론으로 거부를 하셨어요, 민주당 어.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오늘도 5분 발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냐 건설교통위원회 이거를 사전 심사를 받고선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건설교통위원회에 민주당 의원 3 분이 제가 이거 공항공사 통폐합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정부에다가 보내는 결의문인데 네. 이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폄훼를 하거나 이거 음. 결의문을 건의문으로 격하하라는 요구를 대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오늘도 그 의원님 3 분의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이라도 인천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면 이 공항 통합을 적극 반대하시라. 그리고 오히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는 인천시장 후보를 누구 냈습니까? 박찬대 국회의원을 찬데요. 네. 냈거든요. 단수 공천 근데 되셨죠. 박찬대 국회의원께서는 SNS에다 어떤 입장문을 내셨냐면 "인천공항 통합론 근거 없는 뭐 억측입니다." 이런 저도 그 식의 기사 봤어요. 그런 식의 예. 성명을 내셨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거를 정밀 검토를 하고 인천에서는 이 반대 여론을 경청을 하고 철회를 하든지 결단을 해서 하루빨리 이거를 책임 있는 자세로 요 안건을 다루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깐 인제 주민들이 영종 지역이든 인천 지역이든 주민들이 네.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이 공항 공사들 인제 이 통폐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쪽에 적자 누수나는 부분들까지 떠안고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 요런 맞습니다. 것들도 네. 그렇게 되면 이 흑자가 나고 있는 인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 부분을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만큼을 영종도 넓게 보면 인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시설 투자되는 부분들도 네. 많이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에 돈을 쏟아 놓아야 그렇죠.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예.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제가 최근에 4년 전에 네. 공항공사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네네. 실무회의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미팅을 하면 그때는 영종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음. 사실은. 근데 최근에 공항공사하고 미팅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아마도 뒤에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하늘 오중을 제가 여기다 강력하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제가 추진할 때 인제 그 여론조사한다고 인제 서명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네.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요걸 서명을 해 주셨는데 파크 골프를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우리 하늘도시 정중앙에 조그맣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에 파크 골프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예 맞아요. 신현님께서 굉장히 좀 어 나서서 했는데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분 네. 이용자가 1,000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종일동 그 망년회를 할 때 제가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그걸 하늘 오중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요거를 제가 괜찮습니다. 예 계속 네네. 이어가도 돼요. 네네. 근데 그때 인제 신현님 모습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정말 진짜
밀고 나갔잖아요. 뭐 서명 운동하고 주민들 죄송해요. 네, 이끌어내고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제가 사실 약간 이런 게 공항공사 있는데, 예. 공항공사 음 실무진 분들께서 네. 최근에 미팅할 때 한 3분 정도가 우리랑 되게 나이 또래가 비슷하신 아 분들인데요. 오히려 저한테 오셔 가지고 네. 하늘 오중 한오중. 추진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공항공사에 인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종의 터전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분들이 이런 공합이 통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유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언제 지방공항공사로 파견을 갈 수가 있고요. 가족도까지 파견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우리 영종의 터전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종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 쪽 분들도 요 부분은 같이 여야가 같이 막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인제 시의원에서 초대 영종구청장으로 후보 등록하신 계기와 네. 출마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영종이 사실 저는 원래 공학자였거든요. 네. 소음진동 공학을 했었고, 네네. 지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바뀐, 그 당시 제가 근무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연구원이었습니다. 음. 거기서 근무하는, 사실은 뭐 공학 계열의 꿈을 가졌던 공학인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제가 영종, 인천의 잠재력에 빠졌어요. 음. 그래서 공학 다 던지고 영종하고 제 미래를 함께 하려고 저는 왔습니다. 음.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했던 영종의 발전하고는 약간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사실 음. 저도 한 12 년, 13년 전에 영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영종은 동부가 최고의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의정에 그렇게 도전을 했었고, 근데 네. 시의원 4 년을 제가 해 보니까 저는 정책지원관이 시의원 2명 중에 1 명이 붙어요. 네. 굉장히 사실 일하는 게 벅찹니다. 음. 영종이 굉장히 넓은 땅이 있고 14만 인구에 달하는 이런 지역구에 시형 혼자가 서폿을 하는 분은 0.5 명이 저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음. 정말 일하는 게 벅차거든요. 그런데 네. 집행과는 틀립니다. 초대 영종구청장 되시면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원만 700 명에 달해요. 물론 당연히 뭐 복지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음. 집행가가 되는 거랑 의정으로서의 지역 현안을 푸는 거는 속도면에서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확고하게 '영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명확한 어떤 소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켜 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집행가로 제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음. 기초지자체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으로 네.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집행관으로서 인제 뭔가 영종의 발전에 네. 기여하고 싶어서 지금 출마 의사를 내비친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그러면 인제 신성영 후보님의 인제 네네. 핵심 공약 인제 중간쯤에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공약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인제 올해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영종구 어 어떻게 바꾸실 건지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영종구를 초대 영종구 청장을 지니면서 영종도의 발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돼서 어떻게 바꾸실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네. 공약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공약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깐만 인제 의정 성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사실 국제도시, 제가 말씀드렸던 영종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적 제도적 준비에 매진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영종 분구. 저희도 공약을 했었고 제가 존경하는 유정복 시정부하고 이걸 이뤄냈죠.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분구를 우리가 분구는. 이뤄냈고, 제가 의정 들어와 보니까 뭐 통행료라든지 어떤 인제 교통 인프라라든지 뭐 네네. 버스 현안이라든지 뭐 엠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무료화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뤄냈고, 제3 연陸교는 사실은 지금 아직 입에 안 붙었어요, 청라하늘대교가.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는 네. 사실은 제가 의정 들어왔을 땐 이미 건설을 하고 있었던 네네네. 단계였는데, 그것 뭐 마무리하는데 좀 신경을 썼고, 왜냐하면 인제 요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음. 많은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 인천 시민 무료화를 이뤄내는데도 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영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막아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인제 드디어 우리가 비약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행정적 근거들은 다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종의 진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공약들은 저는 사실 준비를 했고, 네네. 제가 3대 공약을 세운 것도 있고 9대 공약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이 많아서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일단 3대 공약을 말씀드리면, 네네. 가장 먼저 저는 영종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제가 영종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인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뭐 부산에서 출마하시는 분들도, 뭐 전라도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군산, 제주도, 이런 공약을 허황되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전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일본의 IR 어 정비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2018년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법제화된 거예요. 음. 지금 오사카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알죠. 거기는 우리가 흔히, 우리 인제 애기 아빠니까 우리는 전부 네네. 다. 애기들을 데리고 아마 거기 가 보셨을 텐데, 마리오 월드가 있어요. 네. 거기 마리오 월드만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연간 일자리만 수만 개가 있는데 단 하나의 IR 산업이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근데 네네. 거기서 파생되는 부가가치는 실로 막강한 겁니다. 음. 근데 거기는 지금 또 뭘 만들고 있냐? 외국인을 제한 두지를 않는,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굉장히 이 빠찡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쵸. 도박에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조차 MGM하고 10 조를 들여서 유메시마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일본뿐만 아닌 전 세계, 우리 영종 같은, 그러니까 영종 같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가진 공항 배후 도시에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대 IR 산업이 있는 거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니면 디즈니랜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거대 투자를 이뤄낼 수가 없는 법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옛날에 인제 우리가 박정희 그 전 대통령님 시절이라든지 옛날 정권 때는 중앙 집권형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거대 투자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화가 됐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 투자 유치에 필요한 권한들이 모든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 그 땅은 회수부 거가 되는 거예요. 음. 그 공유 수면에 매립한 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회수부한테 권한이 있고요. 네네. 거기에 예를 들어 그 부지를 조성하고 그 네. 부지를 50 년이라든지 100 년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100년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그건 음. 경제청한테 권한이 있거든요. 그건 네네. 산업부한테 권한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뭐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권한들, 그건 또 문체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대 인제 투자를 뭐 관장하는, 요즘에는 뭐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 워낙에 전 음.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네네.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자들 입장에서는 10 조, 20 조, 30 조는 그리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투자 유치 제도가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음. 행정의 속도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 군데다 뭉치자라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그게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IR 정비 특별법이라는 거고요. 음. 그거가 만들어져야만 대한민국에는 10조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아주 확고한 확신이 있고, 음. 제가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만약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음. 왜냐? 대한민국의 현재 시스템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하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네네. 총 투자 규모가 1 단계는 2 조가 채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선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전 세계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가진 타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형편없이 작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 유치의 모든 권한을 한 군데다 붓고, 그거에 다만 규정은 10조 이상의 거대 IR 프로젝트에 한해서 중앙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영종에도 그게 유니버셜이 들어오고요. 부산에도 유니버셜이 들어오고 음. 디즈니가 들어오고, 뭐 인제 거대 IR 산업들은 뭐 디즈니하고 유니버셜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경쟁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산에 가서 전라도에
"카지노가 왜 없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뭔가 법 제도가 잘못된 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자 유치 패러다임을 혁신할 기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내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영종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유니버셜. 음. 그래서 유니버셜 코리아 뭐 K컬처 융합형 유니버셜 코리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캐대언이라든지 우리 유명한 거 최근에 인제 제가 참 이거 제가 프로젝트 아리랑으로 제가 명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BTS가 앨범명이 아리랑이죠. 그래서 네. K컬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어서 음. K컬처 융합형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저는 영종에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더 다른 있긴 한데 이거는 네 차근차근 말씀드릴까요? 다른 네. 나라들 보면 네네. 공항 근처 개발이 네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왜 공항이 국제공항 우리가 손에 꼽히는 네. 탑3에 드는 국제 허브 공항인데 왜 이 주변에 뭐 물론 인스파이어도 있고 물론 파라다이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긴 땅들이 많잖아요. 네. 네 개발할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경제 3 구역을 놓고 보면 송도하고 청라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데 네. 영종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네. 긴 세월 맞습니다. 동안. 네. 그러니까 지금 신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안 되고 법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도 막혀 있다. 이거를 내가 구청장이 되면 이걸 해결해 보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저는 설득해서라도. 오히려 음. 영종구청장이 될 자, 초대 음. 영종구청장이 될 자는 이 유니버셜이라든지 디즈니 네. 같은 이런 아젠다를 꺼내지 못 네.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이 아젠다에 대한 파해법을 음.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음.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송도에는 아시겠지만 유전복 시장께서 테르메라는 굉장히 유명한 뭐 힐링 스파 네네. 맞아요. 복합형 리조트를 유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 유치의 규모를 보십시오. 그게 인천이 나서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가지고 있고 경제 자유구역은 사실 산업부랑 밀접한 일을 할 수 있고 음. 거기는 경제 자유구역 법상 안에 보면 50년 플러스 50 년의 무상 임대가 가능해요. 예. 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문제는 인천 지방 정부하고 경제청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의 투자 유치 규모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를 중앙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국들은 다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부터 뭐 영국, 뭐 일본 이런 전 세계 내놓으라는 선진국들은요. 중앙 정부 투자 유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거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저는 맞습니다. 영종구청장이라면 이 아젠다를 무섭거든요.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건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책임이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오히려. 아 정말 네. 중요한 네. 공약이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꼭 실현화돼야 됩니다. 사실 그 3대 가장 공약의 중요한 네 시기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그 영종 도시개발공사 신설이라든지 세 네. 번째는 뭐 글로벌 캠퍼스 3 유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해 보시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네. 유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저는 공약에. 사실 영종은 음. '동부가 최고의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좋아한 공학을 다 때려치고 영종을 온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초대 영종구청장이 될 자는 사실 제가 될지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는 이 공약 반드시 가져가셔 가지고 그분이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공약 3대 공약 내놓으신 네네. 것 중에 이제 영종 도시개발공사를 네. 신설을 해 가지고 지금 저 미개발지 쪽 네. 영종 역세권 의료 복합 도시를 네. 인제 토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일부. 고런 부분들도 지금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미개발지 쪽에 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상황이죠. 그죠? 아 그거는 저는 인제 토지주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 영종 그쵸. 네. 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하는 어떤 네. 주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영종은 5 0 0만 평이 넘는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개발지의 도시화가 이 영종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임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많은 예산을 해서 미래 계획들을 저는 계속 세워 왔습니다. 네네. 경제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공무원들을 타일러 가면서 방법도 알려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경제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음. 그럼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게 진짜 그것도 하나 그거예요. 의정을 하는 자 아니면 집행가가 되는 자랑은 진짜 천지 차이가 있는 게, 그 공무원에 대한 제가 직접적 인사권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가보다는 의정이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음. 그거를 비씨값 경제성을 1 이상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가진 보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영종역 주변이 있겠죠. 네네. 우리가 지금은 계획 인구가 18만 인구.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8만 인구에서 그 인구도 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를 좀 손에 잃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는 우리가 모든 도시 개발의 최상위 계획의 모든 게 다 인구 지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30만이 되는 50만이 되는, 저는 미래를 위해서는 네네. 이 미개발지들을 전면 다 도시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사실 뭐 김정은 청장께서 제가 의정을 하면서 경제청에 우리가 인제 공무원을 막 뭐 트레이드를 합니다. 인제 중구청에 있던 공무원이 막 경제청 계획과 과장으로 오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음. 제가 작년에 인제 통과된 어떤 예산 중에 성장 관리 권역 일부를 쪼끔 스팟을 쪼끔 지정해 가지고 뭐 네. 개발하는 이런 그 용역을 했어요. 네네. 저는 그런 건 진짜 반대입니다. 음. 그때도 경제청 계획과장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나는 이거 진짜 반대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였으면 그 예산 삭감했을 거예요. 근데 음. 예결위에서 살아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때도 반대를 외쳤던 게, 체계적 전체 도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 관리 권역의 일부 그 뭐죠? 경제성이 나오는 스팟을 일부 10음. 만 평 뭐 굉장히 작은 스팟을 지정해 가지고 개발하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 영종 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미개발지의 도시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네네. 영종 도시개발공사로 인제 제가 공약화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전국의 구청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 행안부에서 그걸 승인해 주고 있진 않아요, 현실은. 네네. 그러나 그거를 제가 초대 영종구청장이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영종은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행안부 쫓아가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설립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뭐 특별한 네. 경우니깐요. 네, 인제 맞습니다. 본구가 인제 행정 네네. 개편돼 가지고 네. 새롭게 출범하는 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행안부도 설득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신 의원님처럼 저돌적으로 막 네. 약간 밀어붙인다면 제가 예. 약간 꽂히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서 음. 설득해야죠, 무조건. 네. 아무튼 공약 정말 강력했고요. 네. 첫 번째 공약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네. 그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청라 하늘대교 우리가 제3 연역교라고 아직까지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예 네. 청라 하늘대교의 오토바이 소음 이슈가 최근에 좀 많잖아요. 그죠? 네. 단속 기준도 새롭게 나오고 이게 규제 지역 고시가 인제 4 월, 6월 계도 기간이 끝나고 7 월에 인제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쵸? 네. 심야 시간대 95 데시벨 초과하는 배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영종도 주거지 타주 여기 다리 넘어오면 바로 아파트 단지잖아요. "주거지 인근 통행을 규제하겠다."라고 인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 오토바이 소음 그리고 이 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전복 시장께서 청라 하늘대교의 전망대 시찰을 가셨죠. 거기에 네네. 인제 전망대 꼭대기에 그 스카이 엣지라고, 네. 스카이 엣지 워크였나? 하여튼 그거라고 이게 등에다가 인제 끈을 하나 매달고 전망대 밖을 이렇게 걷는 게 있습니다. 익스트림인데요. 굉장히 네네네네. 무서워요. 그거를 유전복 시장께서 체험하시고 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현장을 방문을 하셨었어요. 음. 그리고 여기 한신더유 2차 거기서 인제 현장 간담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네네. 그 영종 해안 순환도로를 저랑 같이 가셨었죠. 그때도 우리가 그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거기가 사실은 그 소음 관련된 규제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지금 뭐 중구청에서 이런 "규제를 하겠다." 요렇게 좀 음.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는 그 도로에 대한 어떤 그 뭐죠? 그 음 그 속도 제한 네네네. 카메라인데,
아 단속 구간 카메라. 단속. 예. 구간 구간 단속 단속 카메라. 카메라를 좀 설치해 달라는 게 주 민원이긴 합니다. 네네. 그게 보면 이게 그 청라 하늘대교 구간이 있고 청라 하늘대교 구간은 그 구간 단속 60 킬로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앞을 빠져나오면 일부 단속 카메라가 딱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요렇게 몇 개 한신더유부터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밑으로 해찬날의 지하차도로 그렇죠.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네네. 해찬날의 지하차도로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는 또 70 70 킬로. 킬로 예 네. 구간 단속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구간 단속 구간이 빠진 곳에 그래서 우리가 좀 최대한 빨리 예산 만들어서 거기를 60 킬로 구간 단속 구간으로 지정 그러니까 뭐 그 제3연luc교부터 거기까지 좀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경찰하고 행정에서 서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일단 말을 해서 우리가 그날 유정복 시장에 직권 지시로 부족하면 특교금까지 네네. 하겠다.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지시를 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인제 그 자리에서는 그 바로 앞에 대한 소음만 할 거냐 아니면 뭐 하늘도시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요런 네네. 그 소음 규제 지역으로 전체를 묶고 주거지 인근에서는 몇 데시벨 우리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강화해서 인제 하는 뭐 그리고 야간 때 서울의 종로 어디가 그 야간에는 그거 오토바이 운행을 아예 금지하는 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래서 복합적인 조례도 검토하고 뭐 만들어 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급한 거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제3연luc교는 60 킬로 구간 단속이거든요. 근데 네네. 오토바이 분들이 거기 앞에 인제 카메라가 딱 꺼지니까 거기서부터 인제 속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토바이가 특징이 속도를 올릴 때 데시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 60 그래서 킬로에서 70 킬로 넘어갈 때 차도 뭐 물론 그렇지만 네. 오토바이는 그때 그냥 RPM이 확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네네. 그 소음이 극대화되는 예 네. 그래서 구간이죠. 그것로 엄청 크게 고통을 받으신대요.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거 사안이 이슈화 됐을 때 네. '아니 이게 그렇게 많이 힘드신가? 이게 그렇게 세게 오나?'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집에서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네네.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건 민원을 사람의 폭주하고 차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네. 부분은 단속이 됐든 뭐 규제가 됐든 어떻게든 그래서 빨리 저희가 최대한 일단은 그 구간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건 신속하게 해 드리기로 했고 음 그리고 주민들께서 또 원한 거는 한신더 2차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 RPM이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특정 구간. 거기에 주민들께서는 그 조치를 해도 안 되면 터널형 방음막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단계별로 우리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거는 뭐 직접적인 어떤 설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 확대, 제도 적용 이런 것도 하면서 그리고 유정복 시장은 또 무슨 걸 강조했냐면 표심을 강화죠. 그게 오토바이 배기음을 튜닝을 해서 그 네. 95 데시벨 이상에서 현장 단속을 당하면 그건 과태료가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음 굉장히 과태료가 셉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징벌적 과태료가 있음을 오토바이 단체가 있거든요, 인천에도. 뭐 대표적으로 3-4 개가 있나 봐요. 거기에도 적극 고시를 하고 그래서 영종에서만큼은 그런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소음에 단속됐을 때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런 어떤 강력한 표시물까지 당장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청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 방법들에 대해서도 유정복 시장한테도 직접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는 네. 제일 가장 큰 동호회가 네. 다툼회라고 아 예 오토바이 타시나 예. 봐요. 아 저는 안 네 타는데 네. 거 카페에 진짜 여기 수도권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마 네. 거기 다 몰려 계실 거예요. 아 지금 요 이슈 같은 경우도 네. 그 카페에서 네. 많이 이슈화되고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영종도에 오토바이들이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교가 이제 개통을 하면서.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현재 영종 지역 단체 네네. 있죠. 예 지역 단체분들이 그동안 지역 단체 주민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요번 이 지방선거에 대거 나오셨어요. 뭐 네. 구청장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도 있고 시의원, 구의원 네. 다 민주당 줄을 타고 나오셨어요. 물론 국힘에도 있지만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 주민 단체에서 지금 정치계에 입문을 하시려는 지역 단체 주민분들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제가 설명해 맨 보세요. 처음 정치하겠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인제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 적극적 소신, '영종이 어떻게 발전해야 음.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네네.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뭐 음. 영종 시민연합이라는 데서도 사무국장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게 인천 시민연합으로 확대 되면서도 그때도 창립을 여의도 앞에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막 모여서 논의를 했었어요. 음. 그때도 함께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 현안에도 관심이 많고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저건 오히려 저는 좀 뭐 '바람직한가?' 일단 사실 저걸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으나 네네. 그러나 여기에 직전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저기 특히나 저 시민단체를 지금 얘기하신 건 뭐 총연이 되겠죠? 예 그렇죠. 특 이 총연을 특정할 수가 있을 텐데 자생단체들이 지금 네. 다 모여 갖고 네. 영종 총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영동 총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정책위원장 하시는 김요한 씨를 맨 처음 만나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정치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 그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공교롭게 우리는 인제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완전 틀려서 네네. 제가 의정을 하면서 그 총연분들하고 굉장히 크게 부딪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특히나 굉장히 많은 현안들에서 총연하고 굉장히 크게 제가 부딪혀 왔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적법하게 정치를 도전하고 주민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정치를 도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단체들이 너무 막강한 힘을 휘두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초면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 오히려 지금의 총연에 본인들이 사실 민주당 그 약간 편향된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를 도전하시라. 그리고 지금 실제로 후보가 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옳은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근데 크게 뭐 많은 건들에 부딪혔었죠. 특히나 그분들은 수긍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처음 첫 회의예요. 첫 회에 음. 들어갔더니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이 정책위원장께서 그 그분이 주민 소각장 대표로 있었죠. 입지선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시더라고요. 네.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첫 회의 들어가자마자 그 문서 보자마자 제 문서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영종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다섯 곳 계획이었습니다. 다 몰빵이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그거 하기 처음에. 전에도 제가 첫 회에도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거부하고 나와 버렸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그 민선 7 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그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 당연직으로 그전에는 조광희 시의원이 있었겠죠? 네네. 조광희 시의원에서 저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네. 들어갔더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영종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 뭐 난리를 쳐서 결국에 모두가 다 그때는 인제 총회까지 다 뭐 지역위원 던지고 나오셨고 사퇴하시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한몸이 돼서 그걸 막아냈었고 네네.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 국제학교 아젠다. 네네. 국제학교 아젠다도 저는 경제 논리상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비영리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 국제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거기가 수만 평이 되기 때문에 땅이 네네. 투자 비용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경제 논리상 그거를 공짜로 하는 거는 그거를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멱살 잡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경제청장이 "그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굉장히 센 발언을 했죠. 근데 그거를 괜히 제가 중간에 꼈다가 뭐 막 그렇게 됐었는데 킹스 어쨌든 칼리지 킹스 때잖아요. 칼리지 때 네. 그런 방식의 그거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최두익처럼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투쟁을 하고 근데 그건 되게 고마운 거는 사실은 총연이 저랑 반대의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네네. 총연의 주장을 수긍하는 기자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기사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그거를 대거 집필을 했습니다, 기사화를 하고.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도 주민들이 경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서로는 좀 열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 저는 거기에 약 2천억에 달하는 재정 투입을 확정을 하고 영종국제학교를 뭐죠? 영종의 학교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위커맵이. 네. 위커메비를 유치하는 데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네. 국제 공모를 성공을 시켰고
유정복 시장이 최근에 영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그때 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남은 행정 절차는 착공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임기 중에 이거를 반드시 착공하고 싶은데 착공은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음. 굉장히 디테일한 행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지금은 그 국제학교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오중 추진 과정에서도 네네. 이분들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제 파크 골프장 아까 그분들이 거의 1,000 명에 달하는데 굉장히 좋은 입지에 조그맣지만 굉장히 좋은 파크 골프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음. 그분들은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우린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데 신성형이 추진하는데 이거 좀 막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분들이 총연의 지금 상임 대표하시는 분일 겁니다. 조고 네네. 대표께서 맞아요. 뭐죠? 그 파크 골프 동호회 뭘 회장님이시죠. 하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인제 의견 경청도 하시고 그 권리를 좀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강력하게 부딪혔죠. 멱살을 결국 잡히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확정하는 날 그 조고 대표께서도 그리고 총연에서도 파크 골프장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중학교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중학교 만드는 거를 그 뭐지? 찬성합니다." 이렇게 또 현수막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악유와 어떤 현안에 대한 강력한 입장 차이 이거로 인한 우리 영종의 아젠다들이 기사화가 되고 제가 또 강성으로 또 거기서 반대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영종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을 저는 응원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정치성이 쪼끔 틀리니까 네네.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최근에 뭐 인천대교 무료화 그 제3 연립교 무료화할 때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굉장히 경쟁적으로 유정복 시장한테 전화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엔 우리가 인천 시민 무료화를 달성했는데 그 모든 조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음. 모든 실무회의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싹 다. 그런데 그거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뭐 "신성형 한 거 없다. 나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거는 쪼끔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영종의 발전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 왔다. 이런 건 참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어쨌든 몇몇 분들은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네. 민주당 성향으로 정치인이 되고 이러면 뭐 지역을 위해 발전을 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네. 이게 지역 주민단체들하고 네. 어떤 행정가들, 정치인들하고 네. 요게 어느 정도 팽팽하게 맞죠, 맞죠. 요게 네. 대립 관계가 어느 정도는 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금 만약에 이 영종청년이라는 데서 정책위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지역단체 출신 분들이 당선이 되면 네네. 그러면은 지역 단체와 지금 뭐 구청장, 시의원, 뭐 구의원까지 해서 이분들이 다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게 가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걸 막을 주민단체도 팽팽하게 대립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시민단체가. 제가 옛날에 시민단체 했을 때는 그걸 네. 굉장히 강력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떤 실질적으로 인제 뭐 말씀하신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음. 청년 관계자분들께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대거 민주당 쪽으로 네네네. 그쪽으로 어떤 나왔죠. 예비 후보 등록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뭐 "정당 성향이 약간 있다."라고 저는 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음. 같고 인제 그거를 대립을 하면서 지역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좀 음. 시민단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했을 때는 좀 세게 하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민단체는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정치인들이 서로 인제 그런 역할들을 또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음. 정치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지금은 너무나 한쪽으로만 쏠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 뭐 그 구의원도 인제 가나다 요렇게 뽑기 음. 때문에 한쪽이 국민의힘이 되면 한쪽은 또 민주당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분들이 지역 시민단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일을 하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음.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본인 정책으로 승화를 해서 '이거에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음. 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소신 있게끔 지역 발전만을 위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하시고
시민단체랑 같은 뭐 연대를 하든 경쟁을 하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 인제 지방 선거 지역 공약들 중에 네네. 뭐 크린넷 그 환수 부분도 네네. 공약을 내거신 분도 있고, 네. 해안가에 지금 현재 중구청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음. 주민 설명회까지 했잖아요. 이게 네. 앞전에 한번 했다가 태양광이요? 예 네네. 태양광 부분이 민간에서 이거를 갖다 설치하는 부분, 네. 고거를 주민 설명회 했다가 빠꾸 먹고 요번에 다시 인제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음. 요것 때문에 인제 지역 주민들이 좀 화두인데, 요거 어떻게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크린넷은 그거 하나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네. 그러니까 총연이라는 우리 시민단체들을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음.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즘에 주의 깊게 보질 못했네요. 그래서 음. 거기서 그 고도화된 정책들이 있으면 좀 제가 어디에서 전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크린넷은 뭐 어떤 후보께서는 뭐 그걸 뭐 주민들한테 돈을 돌려준다. 시의원께서 아 예예 네. 같이 전 선거 때도 네. 같이 나왔던 아 분이신데. 저랑 같이 차강용 네네. 후보. 네네네네. 네네. 근데 인제 크린넷이 네.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동안 12 년가량 네. 사용을 못 했잖아요.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거를 일단은 중단, 일단 보류 상태로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가동을 시킬 것이냐, 이걸 갖다가 철거할 것이냐. 비용 부분은 뭐 철거 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거를 가지고 크린넷을 가동하기 예비 점검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황인데, 요 부분 인제 아무래도 구청장이 되시면 네. 네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크린넷 문제가. 결단을 제가 사실은 제 9대 공약에 이 크린넷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네. 크린넷을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청라라든지 송도에 이미 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뭐 송도 같은 경우는 결국 중재위까지 갔다 왔어요. 경제청하고 음. 구청 간 기초지자체 간의 어떤 이견인가요? 네. 그 청라였나? 지금 송도인지 청라인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 영종하고 똑같은 상황에 말씀하셨던 이게 결국에는 기초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가져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가 워낙 막대한 비용이다 보니까 구청의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크린넷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음.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후보께서 말을 하는 "영종 주민들한테 얼마의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는 그건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을 진짜 돌려주겠다고 200만 원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200만 원. 그거는 사실은 그 공약은 행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주민들께서도 행정을 어떤 예산의 독립성이라든지 행정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인제 각 기관별로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사업별로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주민들께서 워낙 면밀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크린넷에 들어간 비용이 수천억에 뭐 천 몇백억 들어갔죠. 유지 네네. 보수 비용까지 하면 2천억 달할 텐데 그거를 그냥 우리 영종 13만 인구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럼 대략 한 200만 원 되니까. 근데 그걸 설치한 LH라든지 그 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거는 사기다." 해서 "너네 돈 토해내." 해서 그거를 돈을 받아내서 돈을 이렇게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거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75% 하위 인제 소득 분위의 어떤 현금을 살포하겠다라는 오늘 네 오늘 기사인데 네 오늘 나왔죠. 지금 진짜 저는 애들 키우는 입장으로서 진짜 그런 정책 공약 진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이 클린넷을 무산시키고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거는 재정과 행정을 이해하는 자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공약인 걸 아실 거고 근데 문제는 그 크린넷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음. 정책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그거는 결국에 기초지자체하고 그걸 설치했던 뭐 경제청이 됐든 우리는 그거를 LH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LH가 설치해서 허가 기관은 뭐 경제청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그건 음. 결국에는 기초지자체가 가져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견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를 중재를 한 거를 엄청 그 기관끼리 엄청 크게 싸웁니다. 네네. "이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니네가 이거 완공됐으니까 가져가라." 이래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 국가 중재위까지 가서 중재위가 몇 대 몇으로 그러면 운영비를 음. 분담해 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지자체가 청라하고 송도는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지금 행정 서류를 보고 오진 못해서 그렇게 제가 간단히 아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영종은 이게 4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직 중구청장께서도 어떤 정책 방향으로 그걸 결정해서 끌어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향후 영종구청장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때 결정을 하더라도 LH라든지 경제청에 막강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 우리 영종은 인제는 뭐 분구가 돼서 어 인제 돈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마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원도심에 비해서 우리는 형편이 좀 낫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재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음음. 재정이 마냥 무한정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크린넷을 운영하는 비용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은 제가 디테일한 예산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쨌든 결론은 중앙 정부 기관이라든지 경제청에 막대한 운영비를 뜯어내야 된다. 이 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태안강 네. 있잖아요. 저 네. 해안가 아 쪽에 태양광. 네네. 요게 자전거 도로 쪽으로 네.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또 주민들 간에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이 오가고 있어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 네네네. 단체에서도 뭐 반대한다고 지금 뭐 기사화하고 있고 어디 지역 단체에서 여기 반대하세요? 청년 아 네 청년에서 총연에서? 아. 신기하네요. 거기 연계돼 있는 그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구청장 민주당 후보님들 제가 어디서 언뜻 봤는데, 제준설도 제가 유니버셜 만들겠다라고 한 그 100만 평 그 네네. 한상 드림 아일랜드 위편에 있는 데입니다. 네. 그 저는 거기를 준설도 2 투기장 예. 그죠? 준설도 이 투기장. 저는 거기를 프로젝트 아리랑이라고 그 준설도 이 투기장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 한상역을 설치하고, 한상역은 당연히 사업자가 한상역 만들고 거기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처럼 이 제2준설도 투기장 100만 평을 자기 부상 열차로 돌리는 거예요, 관광형. 근데 그거는 끝내주죠. 당연히 사업자한테 기부 채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을 한데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저는 관광 벨트를 거대하게 선포를 할 거예요, 제가 청장이 되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단시티. 저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근원은 사실은 반드시 미단시티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 가지 인제 BC 분석을 했을 때 미단시티가 사실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음. 우리의 미개발지의 도시화에 아주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여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 영종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거점에 미단시티라든지 준설도 이투기장, 그리고 그 인제 바다 건너편에는 서해 이런 데까지를 다 포괄하는 이런 거대 관광 벨트를 저는 프로젝트 아리랑으로 명명하면서 묶을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저는 계획을 한 건데, 거기에다가 100만 평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 그 "발전 비용을 주민한테 돈으로 뿌리겠다." 이거를 아유 공약하시는 분들도 고쪽이 아니라 있더라고요. 요쪽 해안가 쪽에. 다른 예예. 분들이세요? 공항 네. 쪽 가는 해안가.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뭐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인 분들이 공약하시는 거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전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음. 싶어요. 그래서 태양광 이게 사실 아젠다가 어딘지는 알아요. 예전부터 음음. 사실 그게 어떤 뭐 왕산 마을 기업이죠. 거기서 어 그 운서역 옥상 운서역에 보면 경제청 관리과가 있습니다. 운서역 그 공영 주차장 5 층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해안가 자전거길, 네네. 거기에 인제 지붕을 씌우고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뭐 많이 지금 이슈가 말씀을 된 게 그거 예 맞습니다. 사안이거든요. 예. 하셨는데 태양광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해안 그 굉장히 긴 길을 뭐 경관 문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사실 도시개발론 쪽에서는 아직은 거기도 저는 제 공약 중에 인제 용유무휴 대정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한압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수도 공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주민분들이. 한하계예요? 네네. 아직도. 음음.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 개설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뭐 불법 점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못 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터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뭐 대정비를 통해서 진짜 못했던 거를 제가 이뤄내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그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용유무유의 관광 고도화를 위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태양광을 해 주든 말든 이런 것들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음. 그런 그 지적적 사안에 대한 반대 찬성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옛날에 여기에 인제 갯벌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갯벌 유네스코 지정이라든지 갯벌 보호구역 지정 뭐 이런 거를 네네네. 추진하는 환경 단체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주민 설명회를 행정에서 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거는 김정은 청장이 지금 찬성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네. 뭐 그렇겠죠. 설명회를 네. 해서 경청하겠다라는 거겠죠. 음. 그러나 행정이 주민 설명회를 여는 것 그 자체의 행위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가 행정이 거의 수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만큼. 그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그렇죠. 현 구청장님이 네. 쪼금 인제 예 난처해지신 거예요? 난처해진 상황인 거죠. 그게 행정의 어떤 권한인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그 행정을 그렇게 세게 봐요. 그래서 음. 그 갯벌 유네스코 지정이라든지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는 것도 원래는 중앙정부 기관에서 인천시하고 그걸 추진했었거든요. 제가 대놓고 담당 과장하고 담당 중앙정부 기관 직접 전화 다 해서 "이게 네네. 이런 논리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를 1 시간 이상씩 전화해서 설득해 가지고 그걸 막아내기도 했었어요. 2번 음. 제가 막아냈었고. 근데 그게 인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께서 그걸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주민 설명회 자체를 사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 주민 설명회를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때. 음. 그런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 가지고 제가 고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받아보고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도 한번 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인제 댓글 좀 아 네네네. 댓글로도 또 네. 질문해 그럼요. 주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네네. 댓글 쪼금만 볼게요. 자 보면은 으라차차 님 시사이드 파크 태양광 사업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요거는 아 설명드렸고 네네. "영종구 대표 해수풀장을 인제 만들어 달라." 뭐 요렇게 의견을 맞습니다. 예. 네네. 요거 어떻게 보세요? 해수풀장? 해수풀장 계속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예전부터 많이 특히나 나왔었잖아요. 네 그쵸? 저도 주장했었고, 네. 우리 같이 의정하는 한창한 의원도 제가 알기로 그 거기 지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종 제빵소 있는 H2 H10 H10 인가요? 네. H10. 그 옆에 인제 습지 하나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 새가 뭐 한 열 10 개종 이상의 철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만들기가 힘들겠지만 거기도 말씀하셨던 이 어린이 풀장, 이것도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3연립교 청라하늘대교의 이 공원화 사업을 국비도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공원화 죄송합니다.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사실 이 해수풀장을 제가 얘기도 하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인제 여기 방송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원화 사업은 이제 다음 영종구 청장하고 다음 인제 경제청장이 임명이 되면 그분들께서 영종 제3 연륙교 인근의 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관람차하고 루지 같은 관광형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적극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이게 뭐 배준영 국회의원도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는데 LH에서 200 억이 넘는 비용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실시 설계, 본격적인 공원의 설계도를 따는 겁니다. 그거 용역비를 제가 10 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인제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재정만 가지고 공원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은 이미 있고, 그리고 경제청에서 쪼끔 더 예산을 투입을 한 다음에 민자까지 끌어와서 여기다가 대관람차 만들고 루지까지 만드는 계획들을 지금 경제청에서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에 만약에 이게 민자 투자가 확정이 되면 대시민 공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대관람차라든지 어떤 여기 말씀해 주셨던 어린이 풀장이라든지 루지 이런 것들이 제3 연립교 바로 앞에 관광 인프라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청장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 네. 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은요. 제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위한 법 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아 해 달라. 그래서 을왕리 해수욕장, 뭐 한화계 해수욕장, 네네. 불법 건축물 밀어 주세요.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저건 아까 제가 그 용유무의 대정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부분이. 제가 네. 행정가가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집행관은 700 명의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구 네네. 대비입니다. 뭐 남동구 이런 데 인구 많은 데는 훨씬 더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 모든 분들하고 저는 진짜 행정 대개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4년 전에도 저한테 제가 영종 분구를 공약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해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종구청장이 될 자는 반드시 유니버셜이라든지 디즈니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국회의원하고 정부한테 권한이 있죠. 그러나 영정구청장도 그거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거를 제가 실제로 저는 비서진을 거대 비서진을 구축을 할 거예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방식입니다. 성남시장을 8 년을 하면서 성남시를 굉장히 많은 걸 바꿨어요 그때.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불법 그 계곡 네네. 영업소득도 맞아요, 뭐 맞아요. 이게 뭐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강대한 집행가와 그냥 인제 그 구청을 운영 방식으로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운영만 하겠다라는 집행가의 완전 현격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종구청장이 될 자는 굉장히 강력한 소신과 그걸 바탕으로 인한 법제화, 법제화를 통한 어떤 강력한 투자 유치. 저는 청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가 직접 해외 출장도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는 행정가가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형 청장이 되느냐, 진짜 집행을 강력하게 해내는 청장이 되느냐는 청장이 가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청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쨌든 제가 영종 분구 공약을 했을 때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영종입니다, 영종. 음. 우리가 못하면 대한민국 어느 곳도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게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법제화까지 이뤄내고 이 투자 유치 시스템을 중앙 정부랑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영종 주민들에게 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이제 소중한 한 표를 위한 한 말씀, 네 네. 어 어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렇게 한번.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아까 잠깐 글로벌 캠퍼스 3 유치도 저 사실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글로벌 캠퍼스 3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네. 글캠 1은 이미 뭐 그 뉴욕 주립대학교라든지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겐트 대학교 이런 것들이 송도에 다 들어와 있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모델이고 유일한 모델이에요. 근데 이미 포화 상태고 글로벌 캠퍼스 2를 만들어 달라고 성화입니다. 그런데 음. 글로벌 캠퍼스 2 왜 못 만들고 있냐? 돈이 없어요. 음. 돈이 없어서 극캠 2를 들어가고 싶은 학생, 그리고 교육기관은 넘쳐나는데 우리 재정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 제가 글캠 3를 영종에다 유치할 거를 공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중앙정부 기관이 특히나 LH는 아직 우리 영종 국제도시를 준공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통합 논란이 있는 인천공항공사도 본인들이 공항 배후 도시에다 해야 되는 책무를 저는 완벽히 다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기관들한테 저는 돈을 뜯어낼 겁니다. 여러 가지 법 음. 행정적 제도적 근거로 돈을 뜯어내서 글캠3의 건물을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겐트대라든지 세계 유수의 항공 MRO, 바이오, 우리 인제 뭐 반도체 기업도 있죠. 물류가 네네. 될 수도 있고, 제가 꿈꾸는 거대 IR 산업을 뭐 총칭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마이스 산업을 총아로 두는 글로벌 캠퍼스 3를 저는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우리 영종에서 나고자 하는 인재가 우리 굉장히 우수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물류고도 있고요. 과학고도 있고 국제고도 있고 하늘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네네. 우리 영종은 인천에서 최고의 교육 고도화된 도시거든요. 이 학생들 영종에서 또 공부하고 그 학생들이 우리 영종의 산업에서 또 일을 하고 그 학생들 또 글로벌에서 활약하고 이런 환경 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요 공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초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신들
제가 영종에 이사 왔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깊게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성향이 진짜 하나 꽂히면 그거 반드시 이뤄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행료 무료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오중 이런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나 영종국제학교 2,000억을 제가 재정을 투입 해낸 건데, 그리고 토지도 무상임대예요. 음. 10년 무상임대입니다. 네네. 그걸 어떻게 해냈겠습니까? 굉장히 집요해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근데 저는 지금 뭐에 꽂혀 있냐면 영종의 미래 100 년을 만들고 싶은 거에 저는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공약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렸던 공약들,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게 공부를 하고 가능한 것들을 제가 제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 굉장히 주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시간 이상. 아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네.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래서 지금 네. 182 분이 봤어요, 이 그러세요? 영상을. 네. 네. 영동 그래서 주민분들입니다 네, 다. 내일하고 모레 우리가 음. 국민의힘의 초대 영종구청장을 뽑는, 뭐 김정은 현직 청장님 계시고요. 저도 있고, 저는 지금 출연한 저는 신성형입니다. 그리고 인제 조수진 후보가 있지만 아직도, 그리고 영종을 진짜 사랑하시고 영종이 진짜 변화되는 걸 원한다. 영종이 진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걸 아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변화를 요구한다. 좀 혁신적인 도시로 바뀌고 싶다. 역동적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 저를 신성형을 좀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을 음. 저한테 더 전달 주시고 저랑 같이 논의해서 그 꿈을 제가 선봉에 서서 정말 이뤄내겠습니다. 진짜 미래 영종 미래 100 년이, 사실은 저는 이번 연도에 초대 영종구청장부터 구청장이 하는 4년 동안 미래의 100 년이 저는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대 영종구청장은 뽑는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석이 사실 정말 네, 중요하죠, 초선이 초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것들을 보고 공약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정말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제가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그래서 저 신성형 좀 뽑아 주시기를 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내일부터 인제 진행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인제 투표를 하실 건데 제 후보분들 중에 오늘 출연하신 신성현 의원님 어 뽑아 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고 저희가 인제 활동하는 단톡방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신 의원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 감사하죠. 네. 저돌적인 진짜 돌파하는 그 네. 폭발적인 그 젊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계속 인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계속 동갑입니다. 예 좀 네. 봐오셨는데 의외로 네. 저희가 의외가 아니라 음. 신성한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너무 예. 감사하죠. 네.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꼭 신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예 공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3월 31일 날 이렇게 진행한 라이브 방송 쪼끔 서툴고 저기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1호 공양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단순히 그냥 공약식으로 툭 던진 그런 공약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지금 여기 영상 중에 라이브 방송 중에 거진 30분 25 분에서 30 분을 지금 그 1호 공약에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많이 예.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1 시간 내내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떻게 라이브 방송 나오신 거 만족하세요? 너무 만족하고요. 사실은 네. 저는 24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네. 영종의 진심을 좀 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영종 살기가, 저 초등학생 2명 키우는 아이 아빠인데 아마 다 아이 아빠실 텐데 네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한번 사니까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저는 맞아요. 여기를 더 진짜 고도화되고 진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동북아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 진짜 이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저의 꿈이 있는데 이 열망을 함께 해 주실 분들은 저를 꼭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인제 선택받는다면 정말 뭐 민주당 후보님하고도 굉장히 서로의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주민들께 선택받아서 하여튼 원대한 도전을 하면서 저희 초대 원년을, 제가 만약 된다면 진짜 강력하고 원대하게 음. 영종구의 초대 원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급하게 네. 제가 네. 깜짝 공약 하나 네. 할 인제 국민의힘에서 경선해 가지고 신 의원께서 인제 국민의힘 후보로 올라오시면 네.
민주당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그쪽 분이 그러니까 수락을 해 주시면 음. 이 오늘 여기 방송하는 여기서 양 후보를 같이 셋이서 저랑 네네. 예 라이브 방송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는 게 아 그럼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어차피 인제 네. 각 당에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자 네. 그러면은 그 두 후보 만약에 신희 형께서 올라오시면 그분하고 인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라오시는 분하고 요렇게 4 명이서 라이브 방송. 네. 저는 반드시 약속하고 네. 반드시 한번 공 경선을 어 이겨서 한번 해 네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요대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나와 주신 신희 형께 인제 감사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